오늘은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이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일단 서울 강남 일대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같은 곳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단순히 다 풀어버린 게 아니라 재건축 대상 아파트 14곳은 예외로 남겨두었다네요. 이건 그 동네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진행 중이면 투자자들이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화에 참여한 전문가분들은 원래 이 허가 제도가 초기에는 일정 부분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점점 사라지고 결국 시장은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분석했어요. 사실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면 투기와 가격 폭등을 막으려는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최근 개발 사업도 지연되고 규제는 오히려 시장에 불편함만 주고 있던 상황에서 해제를 결정한 거라네요. 그런데 해제 타이밍이 좀 독특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보통 매년 6월마다 심의를 하다가 갑자기 2월에 해제를 했다는 점이 의문이라는 거죠. 일부에서는 정치적 일정에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나왔어요. 또 해제 후에 초기에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매수와 매도, 수요가 균형을 맞추면서 다시 안정세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인접 지역끼리 가격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는 허가구역에 묶여있다가 해제되면 가격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인근의 신축 아파트와 함께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허가제도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영향을 주지만 결국엔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조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해요. 새 집을 살 수 있는 자유 또는 팔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집값을 눌렀다가 다시 반등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작용만 남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해제된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분석과 반대로 해제 타이밍과 정책의 일관성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데이터 측면에서도 실제 거래 가격과 통계 자료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 상황은 늘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도 한 가지 관점일 뿐 우리 모두가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도 스스로도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요.